안녕하세요. 이연맘의 채식 요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빵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제가 만드는 빵은 아주 제가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이렇게 만들어보고 시도해보고 한 결과로 이렇게 요리 방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빵의 재료 중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버터, 또 하나는 계란, 뭐 우유도, 세 번째 우유도 많이 들어가지만 어찌됐든 이 버터하고 계란은 빠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채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요리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 빵은 통밀빵과 그 단팥빵, 통밀 단팥빵과 더불어 빵집의 양대 산맥, 아주 빵 중에 기본이에요. 어느 빵집에 가나 있는 바로 소보루빵이에요. 그래서 이연맘 그냥 하얀 빵이 아니라 통밀로 만든, 그 다음에 그 위에 소보루를 버터하고 계란을 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소보루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늘 행복한 요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재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통밀을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량은 4개 분량. 지난 시간이랑 똑같아요. 단팥빵 만들었던 그 반죽과 재료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밀, 통밀, 강력분이 150g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 3분의 1 작은 술, 오일은 1큰술이 필요하고 생략 가능해요. 이스트는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예요. 요즘에는 드라이 이스트나 생이스트를 거의 쓰지 않아요.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 반 작은 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꿀가루나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 1큰술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은 미온수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통밀빵은 흰빵보다 부풀어 오르는 게 좀 까다로워요. 저는 통밀 100%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온수를 넣어주셔야 빵이 잘 부풀어 오른답니다. 그래서 미온수 85g. 지난 시간 단팥빵 만들었던 재료랑 반죽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그 강력분 말고 중력분으로 만드시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150g을 준비해 놨고요. 자, 여기다가 홈을 3개 파세요. 자, 이제는 아주 익숙해졌어요. 제가 빵 만들기를 워낙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홈을 왜 파는지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홈에다가 자, 소금을 3분의 1 작은술 넣어주시고, 자,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 반 작은술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이나 꿀가루를 1큰술 넣어주세요. 자, 이 꿀가루나 아니면 오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생략하셔도 돼요. 굳이 이제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도 생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략하시면 될 것이고, 자, 미온수 85g을 준비했어요. 찬물로 하시면 부풀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방송을 보고 빵을 만들었는데 전혀 부풀어 오르질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저거 체크해 본 결과 미온수를 쓰지 않았어요. 찬물로 썼더니 반죽이 부풀어 오르지,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긴 하는데 많이 부풀어 오르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통밀빵 하실 때는 미온수를 준비하세요. 또 요즘에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미온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홈을 파고 이스트와 소금과 꿀가루를 넣고 밀가루를 덮은 다음에 제가 반죽을 했죠. 이제 대충 섞어주세요. 대충 섞어서 어느 정도 반죽이 되면 그때 이제 오일을 넣으시면 돼요. 오일은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흰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충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오일을 한번 넣어 볼까요? 오일은 빵 만들 때는 1큰술이 필요하고요. 자, 우리는 버터,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을 전혀 넣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풍미 있는 빵을 위해서
조금 더 볼륨감 있고 부드러운 빵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넣어봤어요. 오일 대신에 아마씨를 갈아서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카다미아, 미국에는 쉽게 구할 수 있죠. 한국에선 아주 귀해요. 그러한 것들을 갈아서 넣으면 오일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한국은 아마씨나 마카다미아 같은 거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가격도 아주 비싸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성 오일, 올리브 오일 괜찮아요. 그렇게 준비하셔서 반죽을 하시면 되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반죽은 기본으로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아주 풍미 있고 결이 예쁜 아주 맛있는 그런 빵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반죽을 오래 할수록 이 글루텐이 형성이 잘 되고 아주 표면이 매끈매끈해지면서 맛있는 빵이 되죠. 그래서 자, 반죽을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하고 한번 또 돌려서 하고, 반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에 달라붙는 게 없어져요. 매끈매끈해지기 때문에 표면이. 자, 그래서 오늘 4개 분량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어요. 자, 반죽을 저는 뭐 반죽을 오래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항상 간단하게 생략하고 지나가죠. 하지만 집에서는 가능하면 반죽을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4개 분량을 하니까 이걸 계산하셔서 감안하셔서 한 뭐 2배 하면은 8개가 나오겠죠. 재료를 2배로 하면은 감안하셔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뭉친 부분을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랩으로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겉표면이 말라요. 수분이 증발하고 그러면 겉표면이 마르지 않게 랩으로 잘 밀봉해 주세요. 자, 밀봉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집에서 쉽게 발효하는 방법 3가지. 실내 온도가 27도 이상이면 그냥 실온에다가 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실온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 하면은 따뜻한 물에, 제가 미리 준비해 놨어요. 따뜻한 물에, 자, 따뜻한 물에 중탕하시는 개념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중탕을 하면 한 뭐 40분 정도 1차 발효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상태를 보면서 뭐 파악하겠지만 보통 한 30-4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반죽이 한 2배 정도 부풀어 오르고 눌러봤을 때 약간의 탄력이 있을 정도면 1차 발효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탕을 하시면 좋고, 아니면 오븐에 발효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뚜껑을 열어 볼까요? 자, 발효가 됐고, 이 1차 발효가 끝난 반죽은 한번 펀치해 주세요. 가스를 골고루 퍼뜨려 주시고 빼주시는 개념으로. 자, 이렇게 해서 펀치해서 반죽을 자, 가지고 오세요. 자, 반죽을 가지고 와서 한번 손으로 잘, 너무너무 반죽이 이게 1차 발효가 잘 된 이 반죽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느낌이 너무 좋아요. 몽글몽글한 그런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가스를 어느 정도 빼주고 동그랗게 반죽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는 중간 휴지기를 가져야 되는데, 중간 휴지기는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거죠. 이것을 지난 시간과 과정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4등분을 하시고요. 4등분을 하셔서 자, 중간 휴지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반죽을 동그랗게 동글려서 자, 휴지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이 휴지기는 반죽이 잠깐 쉬면서 2차 발효 때, 그 다음에 오븐 안에서 최대한 팽창하도록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형 빵은 보통 10분에서 15분, 대형 빵은 한 20-30분 정도의 휴지기를 가져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반죽을 동그랗게 동글려서 휴지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반죽 크기가 약간 달라요.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약간 다르네요.
자, 이렇게 휴지기를 하는 동안 이제 소보루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 4개를 이렇게 모아서 제가 아까 발효할 때 썼던 랩을 한번 덮어주세요.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한번 덮어주시고, 자, 이제는 소보루빵의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보통 이 소보루빵 위에 이렇게 몽글몽글 얹어져 있는 그 소보루는 버터하고 계란이 거의 주 원료예요. 거기다가 밀가루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현맘은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아주 독창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 위에 이제 통밀가루를 준비하셔도 돼요. 저는 통밀가루로도 해봤는데, 통밀가루의 색깔보다는 여기 보이는 노르스름한 가루, 이것은 옥수수 가루예요. 뭐 찐 옥수수도 괜찮고 날 옥수수도 괜찮아요. 그래서 옥수수 가루를 70g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꿀가루 1큰술을 준비해 주시고, 이거는 그냥 꿀이에요. 꿀 1큰술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땅콩버터 시중에서 파는 거예요. 20g, 그 다음에 오일 2작은술, 그 다음에 두유 20g, 보통 2큰술 정도 되겠어요. 자, 이것으로 그 위에 몽글몽글한 소보루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크림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액체 종류, 꿀이죠. 꿀 1큰술. 1큰술을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오일 2작은술, 오일 2작은술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꿀가루 1큰술 다 넣으면 되겠네요. 꿀가루 1큰술. 자, 그 다음에 땅콩버터 20g이 필요해요. 자, 이현맘이 땅콩버터를 미리 다 계량을 해놨어요. 20g을 땅콩버터를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두유 20g, 2큰술 정도 돼요. 두유를 넣으시고, 자, 여기 보이는 이것도 두유예요. 근데 이것은 요리할 때 쓸 재료가 아니고 나중에 소보루를 무칠 때 사용할 두유예요. 한 반컵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잘 녹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액체들을 넣고 잘 녹여 주세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아주 버터를 듬뿍 넣고 계란을 넣고 이제 크림 상태로 이렇게 젓거든요. 근데 이현맘은 땅콩 버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옥수수 가루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옥수수 가루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통밀가루, 중력분이죠. 통밀가루에 또 아몬드, 뭐 통밀을 50g, 아몬드 가루를 20g 정도 이렇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응용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 소보루는 그냥 가루 종류면 다 괜찮아요. 보통 소보루 할 때 뭐 계란과 버터를 넣으시고 그 위에다가 그냥 박력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통밀로 중력분으로 한번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덩어리 없이 잘 이렇게 거품기로 잘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그 다음에 이 옥수수 가루를 70g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자, 밑으로 가로, 세로, 뭐 세로, 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섞어주세요. 통밀가루인 경우에는 이걸 많이 이렇게 치대거나 섞으면 글루텐이 형성이 돼서 바삭바삭한 그런 소보루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손을 좀 적게 대셔야 되는데, 뭐 이건 옥수수 가루니까 글루텐 함량이 거의 없죠. 적고, 그 다음에 요렇게 세로, 가로 이런 식으로 섞어주시면 글루텐 함량이 글루텐이 많이 생성되지 않아요. 보통 통밀로 하실 때. 근데 지금은 뭐 옥수수 가루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색깔이 어느 정도 노르스름하게 나오는데, 통밀로 하면 약간 진한 갈색이 나와요. 그래서 색깔이 그렇게 썩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 가루를 이연맘은 사용했고요. 자, 지금 약간 좀 진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소보루가 몽글몽글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것을 믹서기 같은 데다가 갈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이제 몽글몽글하게 좀 바뀌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잠깐 이렇게 좀 떼주세요. 이 반죽을 약간 몽글몽글하게 됐다 싶을 정도로 좀 떼주세요. 그래서 꿀을 한 큰술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다시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바로 시작했더니, 하지만 이렇게 약간 질어도 또 진대로 촉촉한 소보루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약간 질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주 마르게도 해보고 했는데, 마른 것은 좀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지만 충분히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약간 집에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푸드 프로세서 같은 데다가 한번 이렇게 갈아서 주시면은 이것들이 좀 몽글몽글해지겠죠? 안 그러면 여기다가 아몬드 가루 같은 걸 섞어도 괜찮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준비가 됐고, 자, 이게 소보루가 준비됐으니까 휴지기 한 이 빵 반죽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팬을 꺼내시고 이제 팬닝을 하는 거죠. 팬닝을 하시는 거고, 자, 아까 휴지기를 끝낸 이 반죽을 한번 다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가스를 빼주세요. 가스를 빼서 다시 둥글리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둥글리기 할 때는 이음새를 잘 꼬집어서, 자, 잘 꼬집어서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가스가 뿌지직 하고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그렇게 해서 잘 꼬집어 주세요. 이음새를 한번 둥글려서 준비해 주시고, 이것도 한번, 자, 다시 밑에를 잘 꼬집어서, 자,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뭐 팥빵도 그렇고 소보루빵도 그렇고 빵 중에 기본이고 어느 제과점을 가나 있지만, 만드는 게 사실 좀, 팥빵은 팥 앙금을 준비해야죠. 소보루는 소보루 위에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 그렇게 좀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식빵이 어쩌면 더 단순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반죽을 다 준비했어요. 준비한 반죽을, 자, 이렇게 푹 담그세요. 푹 담궈서 이 위에다가 소보루를 붙이세요. 자, 소보루를 듬뿍 두껍게. 자, 이 소보루가 정말 이렇게 적당한, 질지 않고 적당한 농도가 되면 저는 이거를 다 그냥 빠뜨려요. 두유에다가. 그래서 두유를 듬뿍 묻힌 다음에 이 소보루를 아주 듬뿍 위아래 다 골고루 바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약간 소보루가 질게 됐으니까, 자, 그냥 위에만 바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빈틈이 없이 발라줘도 나중에 이 빵이 팽창하면서 이 빵의 속살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자, 제가 아주 듬뿍 올렸어요. 듬뿍 올렸는데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속살이 드러날 거예요. 이 빵이 팽창하면서. 그래서 아까 만든 그 분량대로 하시면 요 4개가 아마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두껍게, 소보루가 두꺼운 빵을 더 선호하시죠? 맛있으니까 아주 두껍게 이렇게 빈틈 없이 붙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보루를 잔뜩 묻혀놨어요. 이 소보루 잔뜩 묻혀놓은 이 소보루빵이 2차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발효 중이었는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가 그렇게 잔뜩 이렇게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빵이 팽창하면서 이렇게 빈 공간이, 이건 너무 아까워요. 여기 빈 공간에 좀 붙여야 되겠네? 자, 이 빈 공간에 이걸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걸 감안하셔서 제가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잔뜩 바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발효할 때 뜨거운 물을 오븐 안에 넣으시고 오븐을 어느 정도 예열해 놓으시면 오븐의 그 예열한 온도와 이 뜨거운 물의 김과 수증기 때문에 아주 발효하기에 적당한 온도가 돼요. 그래서 한 3, 40분이 반죽이 한 1.5배나 2배 정도 될 때까지 발효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180도 온도에서 한 18분 정도 하시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18분 정도 하고 여기 있는 이 반죽을 제가 또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뜨거운 물 밑에 중탕하는 개념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밑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넣으시고 제가 이제 랩을 이제 치워버렸는데 랩을 이렇게 한번 덮어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온도를 보온해 주시고 감싸 주시면 2차 발효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2차 발효를 할 것이고요.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빵은 아주 이 소보루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달지 않으면서 너무 이제 수분기가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꿀을 약간 더 첨가한 것인데, 자, 이거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렇게 두껍게 발라지지는 않아요. 이제 가루가 이제 더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달지 않은 빵을 즐기시거나 나름대로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로 구워 놓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과점의 양대 산맥인 단팥빵과 소보루빵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집에서도 소보루빵이 가능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소보루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기를 바래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요리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멀리 있었고 내 안에 없었고 그냥 추상적이었던 내 입술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가까이 진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너무 가깝게 내 친구처럼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었다.